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변수가 우리 증시에는 여전히 좀 영향을 주는 그런 양상입니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영향을 주면서 하락 종목 수를 키우는데 좀 역할을 했고요. 특히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예를 들면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의 부진, 직접적인 어떤 원인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외국인들 어쨌든 코스피 매수 전환했고, 코스피 매수 전환하면서 대형주 전차 군단이 올라갔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수가 플러스로 마감할 수 있는데 영향을 줬고요. 조선주, 자동차, 반도체 이런 대형주들 일부가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어느 정도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좀 견인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우선 오늘 시장을 보면 되게 심플한 것 같아요. 이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쭉 나열을 해보면 대형주들은 엇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수급 구도상. 그런데 한번 밑줄 근 걸 잘 보세요. 오늘 반도체하고 자동차주가 올린 지수가 한 13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근데 2차 전지가 뺀 지수가 8포인트 정도 돼요. 그러면 13 빼기 8 하면 5포인트가 플러스잖아요. 오늘 코스피 종가가 플러스 5포인트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차에서 2차 전지 빼면 오늘 종가가 됐다. 그러니까 대형주 가지고 이제 지수를 가지고 노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대형주가 전체적으로 부진했습니다. 리노공업, 크레시스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고, 특히 2차 전지,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이런 종목이 각각 5%나 빠지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지수 끌어내려지니까 하락 종목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양상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또 삼천당 제약이 오늘 어떤 공시, 회사 홈페이지에 우리는 이거하고 상관없다 이런 내용들을 공지하면서 또 주가가 변동성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제약 쪽에서도 또 역할을 못하고 이렇게 되면서 코스닥의 하락 종목 수가 코스피 대비 상승 종목보다 2배나 많은 그런 모습을 좀 보였죠. 미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러셀 2000 지수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러셀 2000 지수 올라가면 우리 증시는 괜찮거든요. 근데 조합이 러셀 2000 올라가고 반도체도 플러스가 나야 되는데 오늘 반도체가 강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조합상 투자자들이 강하게 매수할 동기로 작동하진 않거든요. 또 이제 러셀 2000 구성되는 항목하고 우리나라 이제 코스닥의 항목하고 비율이 좀 달라요. 우리는 2차 전지 이런 종목들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종목들, 예를 들면 반도체가 됐든 아니면 2차 배터리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이 그 관련된 이슈로 강하게 올라가든 이렇게 돼야 이제 조합의 좀 움직임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이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개별 종목들 움직이는 것 이외에 시장 자체가 강세로 움직이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또 뉴스들을 보면 미국에선 테슬라가 저재료 때문에 올라갔잖아요.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에 지원을 한다, 그러니까 후원한다 이런 내용 때문에 올라갔는데, 사실 머스크가 왜 저러겠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정책을 트럼프가 굉장히 강하게 반대 쪽에 있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거기 일종의 보험을 드는 거죠.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설마 테슬라에 문제 생기도록 하겠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거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저재료 따로 2차 전지 따로 이렇게 좀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전기차, 2차 전지 이런 정책을 다 뒤집기 어렵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트럼프가 집권을 하고 상원과 하원이 전부 다 공화당으로 넘어가면 저 정책이 폐기가 될 텐데, 공화당 내에서도 저게 트럼프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배터리 공장 짓는데, LG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데서 이제 배터리 공장 짓는데 그 공장이 공화당 우세 지역이라서 저걸 의원들이 통과를 시켜줄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2차 전지주들이 좀 과하게 반응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저거는 너무 이제 꼬고 꼬는 거라서 투자들은 그냥 직관적으로 트럼프가 저 정책 반대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 이것 때문에 머스크 재료 따로 2차 전지는 트럼프에 대한 어떤 반대 심리,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밀리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재료는 골드만삭스에서 7월부터 금리 내린다, 이런 어떤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오늘 미증시가 움직이는 걸 보면 시황은 금리 인하가 움직이고 종목은 이제 트럼프가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작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파월 의장도 2%갈 때까지 금리 인하를 기다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9월 인하는 확정적인 걸로 끌어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요 재료가 나쁘진 않은 게,
달러 강세를 일방적으로 강세가 만들어지도록 유도는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뭐 골드만삭스의 주장대로 3번까지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가 유력해진 상태에서는 환율 상승을 조금 제한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증시가 뭐 터무니없게 계속 빠지기만 하는 그런 이유로 작동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장중에 삼성이 그 HBM을 엔비디아의 3분기 중에 뭐 공급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이 또 보도된 게 있었죠. 근데 사실 엔비디아 공급 보도는 뭐 몇 번째 나온 거라서 저게 이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관련된 재료가 나오고 그 재료가 더해지면서 오늘 삼성전자가 플러스로 마감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또 추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으로는 삼성전기 강세 보였는데 삼성전기, 뭐 BH, LG노텍, 또 애플이 신고가 경신하고 하면서 애플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뭐 하여튼 삼성전기 보고서도 좀 몇 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향도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한미반도체도 오늘 올랐죠. 이거 한미반도체는 보고서가 뭐 지금 안 사면 후회인가, 하여튼 그런 제목으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 뭐 그런 보고서도 나온 데다가 또 엔비디아가 이제 차세대 칩 주문을 늘렸다. 그래서 HBM 관련된 또 주문이 같이 늘어나겠구나, 이런 기대가 겹치면서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61선에서 밀고 올라가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고, 반면에 이제 비트코인 강세에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코인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어떤 종목군들은 다른 이유로 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나라 따로 미국 움직임 따로 이제 좀 따로따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추세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건 조선주. 예, 뭐 특히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이 뭐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강해서 뭐 옛날 사람들 아는 그 레간자 소리 없이 강한 그런 패턴으로 계속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조선주가 꾸준하게 오르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이제 한 이틀 매도해서 혹시나 했었는데 이제 다시 매수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은 매도인데 이제 장중에 매도 피크 대비는 조금 줄였습니다. 매매한 종목을 보면 순매수 금액하고 삼성전자 한 종목 매수한 거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샀고, 반도체 쪽 어쨌든 좀 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아랫단에 보면 조선주, 방산, 뭐 이런 류의 어떤 기업들, 그리고 반면에 이제 2차 전지를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그다음에 삼성전기, 삼성물산, 이렇게 해서 삼성그룹주들 중에서 이제 2차 전지하고 바이오 말고 IT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또는 이제 삼성물산 같은 어떤 종목들은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또 그 조선주, 예, 조선주가 아랫단에 보면 쭉 포진해 있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한마디로 반도체 플러스 조선이 외국인 기관이 매수한 종목이었고,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투자들은 이제 엔캠이 매수긴 한데 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은 또 매도했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좀 매도 쪽에 종목수가 더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게 업종별 특징은 없는데 피팅 관련된 종목군들, 그러니까 관이음새, 뭐 조선 부품 이렇게 분류가 되는 종목이잖아요. 성광밴드와 태광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성광밴드가 1위였어요. 순매수. 그 다음에 태광이 있었고, 그러니까 피팅은 이제 관이음새, 그러니까 이제 파이프와 파이프를 연결할 때 이음새 만드는 그거를 피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뭐 강세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로코리아 뭐 이런 것들이 다 관련된 종목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일부 있었고, 그 다음에 엔터주 중에 일부 SM을 팔고 JYP는 사고, 이렇게 좀 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좀 요약을 해보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시황은 금리 인하에 맞춰서 이제 러셀 2000 지수가 더 강하게 올라가고, 종목은 또 트럼프 관련주가 급등한 거는 트럼프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을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다만 이번 이벤트 같은 경우는 단발적인 어떤 뭐 거래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도 되면 좀 정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그동안에 좀 뒤처져 있던 어떤 종목군들, 특히 이제 빅테크 중에서 이제 덜 올라 있었던, 안 오르고 눌려 있던 종목군들 중에 반전이 나오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 다음에 이제 테슬라는 올라가는데 국내 2차 전지는 하락했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는 그냥 트럼프를 이제 후원을 했다, 머스크가.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2차 전지는 트럼프가 2차 전지 관련해서 반하는 정책을 펼칠 것이다, 이렇게 엇갈리는데, 앞서 이제 제가 보여드린 대로 뭐 이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은,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가 또 쉽지는 않아서
또 관련된 게 좀 지속성이 있을지 요걸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 전환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혹시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트럼프 변수로 좀 뭔가 신중해지는 건가 이렇게 봤는데 뭐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조선, 자동차,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 보인 반면에 이제 2차 전지 이런 종목군들이 좀 빠져서 업종별 차별.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외국인들 뭐 선물 동향도 그렇고 지금 수급 구도상을 이렇게 극으로 이제 시소를 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라서 뭐 이건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오늘이 되게 중요한 게 그 미국 시장은 17일 이후부터 평균적으로 좀 빠지는, 그러니까 하반기 포트폴리오 편입하기 위한 매수가 가동이 됐다가 그 매수세가 어느 정도 주춤하는 그런 시기가 되면서 좀 눌리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면 실적 발표 직전 한 달 동안은 자사주 매입이 안 돼요. 예, 자사주 매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자사주 매입이 막 활발하게 될 때가 아니거든요. 실적 발표하고 나야 이제 자사주 매입이 가동이 되는 거라서 이제 수급이 약간 미국이 비는 구간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 반드시 17일 이후부터 빠진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제 밀어 올린다면 미국에 굉장히 센 자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 센 자금이 들어오면서 동시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봐야 됩니다. 센 자금 들어온다? 근데 달러가 강세다. 아, 그럼 돈이 미국으로만 가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미국이 올라가면서 만약에 그 동시에 이제 자금 흐름상 저 달러가 약세로 간다 이러면은 글로벌 증시에 돈이 다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봐야 돼서, 이게 움직임을 보면서 시나리오를 같이 그려보는 거, 그게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